(2022년 1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81학번 착한 군인 서욱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욱 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의 수사를 종합해보면, 취재해보면 이대준 씨,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그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이 2020년 9월 22일 북한 수역에서 사살이 된 다음에 그 시신이 태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7시쯤에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인가 10시쯤에 사살을 하고 태워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자정을 넘긴 다음에 9월 23일 날 새벽에 나와서 관계장관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서욱이 참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그 서욱 씨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조금 전인 8월 28일 날 국방부 장관이 내정되고, 8월 말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 9월 23일, 22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당하는 거죠. 전임인 정경두 씨가 물러나고 공군 출신 물러나고 서욱 씨가 됩니다. 서욱 씨는 육군 참모총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 사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신빙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8월 28일 날 서욱 씨를 육군 총장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8월 31일 공군 참모총장인 원인철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1일 날 서욱 씨하고는 대학으로 따지면 입학 동기입니다. 육사 41기가 일반 대학의 81학번인데 서욱 씨는 육사 41기예요. 남영신 씨가 이날 ROTC 출신으로는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남영신 씨는 81학번 부산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학번이 같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서욱 씨가 장관이 된 8월 28일부터 9월 한 20일까지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 그건 한 달 만에 채워지는데, 입학 동기부터 뭐 인관도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남영신 씨한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일 날 해수부 공무원이 밤에 북한 수역에서 사살되고 태워집니다. 그래서 23일 날 원래 뭐가 예정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아까 원인철 씨가 이제 그건 한 20일 전에 합참의장이 됐고 육군 총장이 이날 정해졌기 때문에 합참의장, 신임 합참의장, 또 해공군도 다 바뀌었어요. 육해공군 참모총장 보직 신고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받는 거죠. 이때 이 서훈 안보실장이 아주 신빙인 국방부 장관 서욱 씨한테 국방부에서는 이대준 씨가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제가 81학번입니다. 재수를 하고 81학번인데 이 386 세대가 바로 저 같은 81학번부터 시작이 되죠. 제 기억이 꼭 맞다고 자신은 못하는데, 지금 유튜버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진성호 씨 있죠. 진성호 씨가 조선일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자였는데, 동기로서 그 친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기자 때 그 친구가 386이라는 단어를 난 처음 쓴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가 30대였을 때 30대로서 80년대 학번, 6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386이란 말을 나는 진성호 기자가 만든 걸로 아는데 딱히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86들이 그 다음부터 유명해졌는데, 이 81학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81학번. 서욱도 대학으로 따지면 81학번. 그 다음에 남영신 씨도 81학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23일 날, 22일 날 이대준 씨가 살해되고 23일 날 자정 넘겨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시 날이 밝은 다음에 오전에 다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또 엽니다. 그리고 나서 10시쯤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서욱시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11시쯤에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보직 신고를 대통령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장관 회의를 이제 이미 2번 해서 서욱하고 서훈은 만났죠. 근데 관계장관 회의 끝난 다음에 보직 신고할 때 신임 국방부 장관인 서훈한테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좀 해달라,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달라 라는 쪽으로 서훈 씨가 서욱 씨한테 얘기했다라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시신이 태워졌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북측에서 발견돼서 뭐 그것만 이제 공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쯤에 벌써 오전 8시쯤에 국정원은 이 이대준 씨가 어떻게 살해됐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위신 실추하고 대입 이축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냈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건 뻔하죠. 이게 친북 분석관이 해준 것 같으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서훈 실장은 그걸 근거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등가할 걸 우려해서 보안을 유지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전에 10시에 회의하고 난 다음에 서훈 씨는 국방부가 보도자를 내야 되죠. 그 이대준 씨가 사라진 배 위에는 신발만 발견됐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을 그러니까 아주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이 서욱 씨가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이 됐을 때 모르겠어요. 서욱 씨는 들으면 유감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제 또래 사람들이 드디어 육군 대장이 되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그 친구가 육군 참모총장 감이야. 뭐 그런 대로 똑똑은 했지만은 뭐 원스타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줏대가 있나? 시키는 대로 하고 예하는 사람이지 아니요 하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는 배심은 없다는 얘기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좌파 정권이 자기 뜻을 필 때 군인들은 자기네가 마음대로 누구를 군복 입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북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군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을 진급시키죠. 유능한 사람은 안 시키죠. 그게 이제 평시가 아주 오래되면 태평성대가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난세가 돼야만 유능한 사람들을 부담스럽지만 써보죠. 네. 유능한 사람들은 한 40까지는 그 재주 때문에 쓰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사람들이 자꾸 부담스러워서 안 쓰죠. 뭐라 그래도 예하는 사람 쓰게 되죠. 그래서 항상 깜들이 올라가지 않고 아닌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서훈 씨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그렇게 이제 월북몰이에 참여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그가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이듬해 2021년 3월 8일부터 18일 사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열리는데 이때 계속 그때 이제 이인영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전학년 의장인가 그렇죠. 아주 골수 운동권이죠. 아주 주사파의 대표적이죠. 이 친구가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훈련에도 이 한미연합훈련도 반대하고 뭐 하지 마라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임종석을 능가할 정도로 친북 행동을 보였고 뭐 상당히 심했죠. 그런데 이러한 이인영이를 그해 3월 3일 훈련 3일째인 3월 10일 날 서욱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서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 거기에 있죠. 남태령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육군 수도방위사 수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른쪽이 관악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악산이 돌선이잖아요. 그 돌산을 파고 들어가서 B1 방카가 있습니다. B1 방카가 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 국가 지도부가 전쟁 나면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핵전쟁에도 견디게 돼 있고 그럼 미군은 서울에 있던 미군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청계산 등산 좋아하시죠? 청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미군이나 둘 다 한강 남쪽으로 갑니다. 강북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B1벙커는 잘 공개 안 해요. 그 훈련 때 그 비취증, 비밀 취급 인가증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고, 저는 이 곳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저는 뭐 육군본부에서 근무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보기에는 장군들 들어가고 영관들도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근데 여기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 386 주사파의 핵심인 이인영 장관을 불러서 보여줍니다. 이 훈련하지 마라, 뭘 그 떠들었던. 이 이인영은 그해 1월 25일 군사훈련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떠든, 훈련 약하게 해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인영이 수방사 B안 먹고 찾아가서 우리 군인들을 격려합니다. 이거 저는 그때도 제가 이거 문제 다루면서, 이 문제 다루면서, 이거 적한테 보여준 거 아니야? 이거 왜 보여줘? 이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집권하죠. 2018년입니다. 그때 10월달인가 제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중국을 갔을 겁니다. 자신이 없는데, 그때 나 홀로 혼밥 먹을 때 같은데, 그해 10월 17일 청와대 비서실장 임정석이 국방부 장관 정경도 씨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58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조명균 씨 통일부 장관, 그때 서훈 씨는 국가정보원장, 더 나이가 많죠. 54년생이고 임정석은 저보다 후배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DMZ에서 이 라이방이라고 하는 레이밴, 그 공군 조영사에 쓰는 걸 딱 쓰고 이렇게 방탄복 입고 폼 잡고 찍었죠. 아주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임정석도 역시 정가 때문에 그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낸 것 때문에 군대 안 가고 투옥됐던 사람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좌파들이 이 말 어떻게 집권을 하는가 하면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갖고 이렇게 시키면 나는 또 시킨 대로 하면 진급시킵니다. 이 서훈 씨가 2018년인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가 2020년에 국방부 장관이 되죠. 참 착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에 그렇게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넘기고 난 다음에 뭔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386 카톡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81학번들 운동권들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던 유은혜, 성대 나온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질 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대에 나온 운동권이죠. 김영춘 고대 나온 해수부 장관, 이런 사람들, 원래 그 386 첫 세대가 81학번이기 때문에 81학번에 뭐 지금 민주당에 있는 우상호라든지 송영길, 고대 나온 전해철, 서울대 윤호중, 뭐 다 그때 고멤버들, 정성호, 김병기, 박종, 조홍천, 이런 멤버들하고 같이, 같은 81학번이라 그래도 이 운동권들하고 비운동권이, 특히 사관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확 다른데 같이 어울렸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됐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장관이 되고 난다면 남영신 씨가 되는데, 남영신 씨는 그의 형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산 동아대학 나와가지고 ROTC 출신으로 최초로 육군 참모총장이 되죠. 과거에 별 냈단 사람이 있었지만 육군 총장은 없었거든요. 남영신 씨도 착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적과 싸워야 되는 군이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문제예요. 옛날 군인들은 씩씩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막 대들고 그랬는데, 현대의 군인들은 통수권자한테 복종해야 된다, 지휘관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상명하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른 말이 아닌 경우에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지휘관에 무조건 충성하지 마라. 군에서는 일사불란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지, 반역하라고 할 때 거기 따라가고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따라가요.
지금 이제 우리 육해공군 수뇌부가 장군들이 쭉 만들어지고 장성들이 탄생했는데 오늘 이런저런 군인들 출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번에 장성들이 된 사람들은 무색무취한 사람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뚜렷이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만 이번에 별을 달았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으면은 군에서도 좀 군인다운 군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에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원자력 연구원장 됐는데 지금 원자력 연구원의 간부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에 시키는데 어떻게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주호 경희대 교수 지내신 분이 한수원 사장이 됐는데 한수원 간부 중에도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을 그냥 시키는 건데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번에 살아난 경우가 많아요. 문제죠.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 정부가 들어선데도 못 바꾸네요. 이번에 장성 인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적과 싸우고 이럴 의지들을 써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우리 착한 군인 서욱 씨 그가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4년을 하는 동안 우리 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미군들은 보게 되면 뭐 파이트 투나잇 오늘 밤 당장 싸우러 간다. 무조건 그냥 이 전쟁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충성 그러니까 의정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서훈 씨의 말을 듣고 서욱 씨가 잘했다는 걸 쭉 보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인들 아닌 건 아니고 좀 당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급 장성들 부탁입니다. 그 별 하나 덜 달고 별 안 달으면 어때?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직에서 출세는 못했지만은 뭐 그거대로 또 사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별 달으면 뭐래요? 이렇게 달아서 똥별 달아가지고 착한 군인 서욱을 보면서 대한민국 장성들 별이 슬퍼집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